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센입니다. 오늘 제 옆에 아주 유명하시고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연사분으로 오신 우리 장동선 박사님이시고 뇌공학에 관련한 최고 권위자로 지금 많이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서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권위자 아니고요.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하지도 않고요. 뇌과학 얘기 좋아해서 네. 수다를 엄청나게 떠는 투머치 토커, 과학 예. 커뮤니케이터 장동선입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예. 뇌과학 박사로 소개하기도 하고 예.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과학자입니다. 이런 네, 실험실에서 예. 실험을 막 하고 논문을 딱딱하죠, 내고 그럼. 이래야 될 텐데 최근에는 그런 작업은 못 하고 대신에 예. 이제 과학 중에 재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식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네. 뭐 이런 역할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러서 뇌과학 박사이자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장동선입니다. 그 이렇게 스스로 인사하죠. 스스로 만든 용어시죠?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에요? 있어요. 아, 원래 실제로 있었어요?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 과학창의재단 같은 데서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거기 당신도 뭐 정재승, 장동선처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서 네. 그거 봐도 막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왠지 박사님이 만드신 용어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학자 하면 떠올려 보세요. 과학자를 떠올리면 보통 이렇게 막 랩 코트 입고 네. 말 굉장히 길게 하고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 뭐 딱딱하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과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좀 쉽고 재밌게 얘기할 기여도 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 중에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해외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잘 안 알려졌을 수 예. 있고요. 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 너무 지식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리고 어떤 지식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과학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한테 쉽게 그렇죠. 알려주고 예.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역할을. 예. 그리고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토론도 좀 필요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우리 뇌를 복사해서 어디 넣는 기술이 가능해진다고 상상을 네. 해보면 네. 그걸 그냥 과학자들이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누가 막 내 생각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갔어 막 이러면은 네.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또는 네. 막 이런 기술들이 생긴다면 어떨까? 네. 그 미리부터 사람들이 많은 토론도 하고 네.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지식들을 네. 짚어주는 사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나올 거란 기대가 아주 크고요. 독일에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네, 독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어요. 아, 예. 살기는 예. 외국에서 산 시간이 인생의 3분의 2라서 좀 긴데 예. 태어나긴 독일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에 왔다가 오스트리아, 독일에 다시 이제 10대 때 갔다가 네. 중고등학교 다시 한국에서 보내고 대학교 석사까지 다 독일에 있다가 석사 과정 때 미국으로 갔다가 군대 그 병역 필직으로 한국에 왔다가 끝나고 조금 일하다가 다시 박사 과정하러 독일 갔다가 네. 한국 돌아와서 알쓸신잡 찍고 뭐 한국에서 좀 일하고 이렇게 네. 한국 다시 들어온 지는 3년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어린 시절 이렇게 뭐 보내시면서 해외 거주 경험 이런 게 많으신데 약간 뭐 혼란스럽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10대 때 어렸을 때 한 20대 중반까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예. 나는 누군가? 나는 독일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음. Bin ich Deutsch? Am I English? Am I US? 그러니까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주변 독일 미국 친구들한테도 야, 너 나 보면은 나 미국 사람 같아? 아니면 난 독일에서 너랑 같이 공부하고 잘하고 그랬는데 네가 보면은 생긴 거는 한국 사람 틀림없지만 네 느낌에 난 독일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네. 되게 의외의 답변을 몇 번 들었었어요. 어떤 그 세니 코치님도 스페인어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네. 막 친구들이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더니 야, 네가 거기서 살아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은 너 라티노 같대. 막 라틴 스타일 같다고. 어느 나라 언어로 어디서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자신이 또 약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예의 네. 바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가 독일에서 살면 다르니까. 하게 되는
돌직구 스타일이 있고 뭐 여러 문화권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일부러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특히. 어렸을 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렸을 때는 밖에서 온 사람을 보면 바로 알아요, 애들이. 너 외국 살다 왔냐? 뭐 이상하게 발음을 해. 막 네. 이런 거 가지고 놀리고 같은 나이 또래들하고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데 조금씩 어려웠던 것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은 다 같이 저희 어렸을 때 뭐 많이 봤죠? 아, 프로레슬링 막 예. 헐크 호건, 예. 막 워리어, 막 이런. 덕분에 오랜만에 생각하게. 네, 맞아요. 막 그런 거 보면 막 애들이 막 예. 프로레슬링 하고 이랬는데. 아, 예. 독일 살다 오고 TV 안 봐가지고 뭔지 몰랐거든요. 그럼 완전히 그때는 왕따 되는 거예요. 아. 너만 모르고 막 그 같이 놀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저는 딱 그런 부분을 좀 저도 이렇게 심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분석 아닌 분석을 하는데, 네. 예.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어떤 더 필살기 내지 어떤 지식이든 이런 걸 더 연마하신 분 아닌가. 제가 뇌과학이나 전공했던 것들도 사실은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조금 계기가 됐죠. 그쵸. 왜냐하면 제가 늘 궁금했던 거는 사람들이 대체 어떠한 나의 신호를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김새만이 아니라 네. 대체 어떻게 얘는 다르다, 얘는 나랑 맞을 것 같다 이런 걸 알까? 왜냐면 사람들이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서 빨리 하죠. 딱 한 5초 보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 딱 보고 한 5초 보다가 아 말이 너무 많아 짜증나 이러고서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좀 더 들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판단이 보통 한 뭐 5초 10초 만에 사람들이 네. 빠르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대체 뇌 어디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판단을 할까? 사람을 보고서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걸까? 그 판단이 맞을까 틀릴까? 네.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걸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요. 네. 일상 속에서는 첫 번째는 먼저 다가가기. 먼저 다가가기. 그러니까 누가 날 싫어하는 티가 나고 누가 좀 막 어색해도 그냥 뻔뻔하게 내가 망가지자 이러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좀 너무 친해지고 싶었네. 네. 막 이렇게 다가가는 거. 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쫄지 않고 상처 안 받고 또 그러기. 네. 다들 누군가가 말 걸어줬으면 누군가 친해졌으면 이러긴 하는데 네. 사실 먼저 못 그러니까 네. 아, 쟤 뭐야 이러면서 당연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이런 스킬들이 어렸을 때는 많이 단련되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단련되신 분 같아요. 제가 느낄 때. 뭘 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단련도 단련이고 그 어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는 특히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라서 외국 곳곳에서 뭐 사업이든 뭐든 이렇게 뭐 박사님처럼 어떤 궤도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존경하고 굉장히 크게 저는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상까지는 멀었고요. 근데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외국 학생 튜터를 한 5년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80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새로 교환 학생으로 오고 한 학기를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빨리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나라에서 온 애는 네. 쓰레기를 치우는 법이 없어요. 또는 특정 나라에서 온 애는 맨날 막 여자애들한테 이상한 얘기하고 네. 막 막말로 막 껄떡대고 막 네. 그런 이미지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고 얘가 좀 이상한 애였을 수 있는데 네. 뭔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할수록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한국 영화들을 상영하는 뭐 한국 영화 주간도 하자고 해가지고 하고 네. 뭐 한국의 다도 문화도 소개하고 한국의 비빔밥이나 불고기 이런 것도 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좀 많이 기분 나빴던 건 너 어디서 왔어?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막 이런 건 아 한국이거든? 한국 그 어디야? 북한도 있죠. 코리아가 어디야? 아 맞아 북한 네, 얘기만 네, 하죠. 북한 북한 얘기만 하죠. 아 그거 막 핵폭탄 만들고 막 그 독재자의 나라 아니 거기 말고 막 이러면은 잘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어렸을 땐 조금 상처긴 했는데 언제부터 확 좋아졌냐면은 그 강남 스타일이 2억 뷰 넘고 나서는 네. 딱 다른 설명할 필요 스타일. 없이 강남 스타일 이러면 애들이 아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문화의 힘이 중요하다 그러네요. 느끼기도 했고요.
외국에 살면 이렇게 좀 다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신 분으로서 뭐 좋은 부분도 이렇게 잘 취하셔서 많은 발전도 하셨지만 또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뭔가 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았어요. 좀, 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좀 잔인해요. 애들이 잔인한 게, 야, 너 머리 까맣잖아. 우리 저 금발인데 탄, 숯, 뭐 하여튼 더러운 것들이 까맣지. 막 이런 얘기를 애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되는군요. 그럼 뭐야. 나는 그냥 내가 다른 줄도 모르겠는데 내가 나 보는 건 아닌데 뭐 내 머리색이 까맣다고 내가 더럽다고 하면 애로서는 막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냥 이제 여러 번 부딪히면서 영어로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그러거든요. 거리에서 굴르면서 배우게 되는 자기만의 개똥 철학 뭐 이런 것들로 풀면서 얘기하게 되면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들이 선을 긋고 나누잖아요. 야, 너는 까만 머리, 우리는 금발 뭐 이걸로 애들이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뭐 어느 동네 애들 뭐 이렇게 나누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키 큰 애, 키 작은 애로 나뉘기도 하고 뚱뚱한 애, 뭐 마른 애로 나뉘기도 하고 뭐 스머프 만화 좋아하는 애랑 그거 아니고 뭐 우주 히어로 스타워즈 좋아하는 애랑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을 딱 그으면서 너는 아웃사이더, 우리 인싸 너 아싸 이런 식으로 나눌 때 뭔가 어떤 방식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다른 선을 그릴 수 있을까를 가지고 다가가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비슷한 세대죠, 같은 또래죠, 뭐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같은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묶일 수도 있지만 뭐 선을 그으려면 또 다르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근데 나랑 너랑 이거는 비슷하지 않아? 야, 우리 수영 좋아하잖아. 야, 우리 수영 같이 갈까? 이러면 그래 하고서는 또 친구가 생기는 거고 뭐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했던 거는 어느 한 가지 선으로 다 갈라놓고서는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뇌과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의 자신의 과거 기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게 갖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때나 이런 걸 심각하게 당한 사람들은 키 성장도 좀 적고 과거도 잘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좀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섞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기억은 보통 안 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가 그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형성하고 또 지금 우리가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